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근데 알파 세대는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경제적 그런 관념이 더 강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번개장터 같은 데 쳐보면 팔린 가격이 나오니까 시세 파악이 금방 돼요. 맞네요. 네, 그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파 세대가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알파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알파 세대의 주력된 관심사와 그리고 이 관심사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관심사라는 단어는 진짜 굉장히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되게 복합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복합적인 단어인데, 근데 제가 책에서 강조드린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돈을 쓰는 게 관심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쓰지 않을 정도로 뭐 그 정도라면 굳이 관심사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TV 시청을 하죠. TV 시청은 돈이 안 들잖아요. 네. 뭐 물론 수신료를 내긴 하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돈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걸 누군가한테 관심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찌감치 뭐 어디서 돈을 번댄다, 아니면 뭐 다른 사회활동을 한다, 아니면 경제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조차도 안 되는 걸 내가 관심사라고 말하기가 조금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관심사의 범주는 일단 돈 쓰는, 내 돈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라고 표현을 하려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책에 안 담은 얘기인데 조금만 부연을 드린다면 이 관심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디깅할 수 있는 분야인 거예요. 디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몰입해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취미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문제는 우리가 취미는 돈이 안 드는 취미도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디깅은 돈이 들어요. 요게 약간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알파하고 Z세대는 기존의 밀레니얼 세대보다 부유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부유하냐? 왜냐하면 알파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세대가 다 보니까 지금 불경기 아니면 뭐 고물가 이런 쪽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린 지적은 아닌데 개인은 부유해요.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기타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소위 말해서 돈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돈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만약에 2명이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쵸. 한 명이면 그냥 애다 그러고 그냥 주시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렵다고 해도 내 자녀가 지금 시기를 지나면 2번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만약에 2명이다라고 한다면 첫째 자녀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 너는 그래 판단 미스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넌 판단 미스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자녀의 이 시기를 지나면 없잖아요, 2번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는 자제분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파 세대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진 만큼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요만큼 가지고 있을 때와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는 관심사를 추구하는 이 적극성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추구하고 싶어도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제한이 되는데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관심사라는 영역은 기존 세대보다 더 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심사들, 예를 들어서 취미라던가 아니면 뭔가 수집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기업에서 발굴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상품들은 또 아시다시피 신제품 출시에 또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사라는 게 단순히 취미다, 쟤네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비가 곧 표현이 되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돈을 쓰고 있으면 그게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용돈이 그걸 받쳐주질 못했고 네, 저도 그렇죠. 저도 네. 조금 그랬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긴 좀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좀 눈치도 보이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취미 하려고 아빠 엄마가 무슨 뭐 내 돈 퍼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다 그쵸. 달라고 하기가 그쵸. 조금 그랬죠. 근데 어쨌든간 단위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과감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기존의 아이들보다는 소위 말해서 한 번 쓸 때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쓸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하나만 가지고 있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네. 왜 경제력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뉴미디어에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관심사 하나 추구하려면 그냥 검색해보면 되고 이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추구할 가능성도 있겠죠. 정확하게 봐주셨어요. 네, 그럼 알파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금융 지식과 소비의 경향이 다르다고 저술해 주셨는데요. 네네. 기존 세대와 확연히 다른 알파 세대의 금융 가치관과 앞으로 알파 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사실 금융이라는 거는 알파 세대하고 빼놓을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 카카오뱅크를 생각을 하세요. 카카오 미니. 점유율이 높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미니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금융권 네이버 같은데 알파 세대 금융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금융 상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네. 그다음에 K뱅크 뭐 다 알파 세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돈에 대해서 빠삭해요. 이게 빠삭하다는 표현이 과거에는 굉장히 나쁜 뜻이었는데 네. 사실 저는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밝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잘 알고 있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뭐 제 개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탐탁해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있다는데 뭐 투자 뭐 이런 거 있다는데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공부하고 맞습니다. 커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원래 그랬는데 알파 세대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SNS에 쳐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걸 아니까 토스는 토스뱅크에서 알파 세대 대상으로 모의 투자 대회도 해요. 참여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말요? 참여 많이 해요. 참여 많이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미니가 점유율이 높은데 원래는 만 13세부터 가입이 됐는데요. 지금 만 7세부터로 바뀌었어요. 엄청 낮았고요. 네, 엄청 낮았어요. 만 7세로 바뀌었는데 네. 물론 만 7세부터 13세 사이까지는 부모님 동의는 있어야 돼요. 만 13세부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리 잡아놓겠다는 거죠. 미리 잡아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적인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 알파 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싶어요.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 뭐 명절에 용돈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관해놨다 줄게 이런 느낌들 너무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데 얼마 전에 물론 커뮤니티에 그게 있더라고. 진짜 모아서 주신 분이 계시대요. 진짜로 잠깐 모아놨다가 그분이 인증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증하셨던데 진짜 있대요 그런 분이.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커서 그 돈의 행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싫으니까 이미 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관심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통장 만들고 송금해 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만. 그렇죠. 계좌번호 주면 송금해 주면 중간에 안 되잖아요. 중간에 불가능하잖아요. 똑똑한 세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또 페이 서비스도 익숙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한도가 있다고 해도 이 친구들은 중요한 고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그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간 그런 식으로 금융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정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월급 통장으로 뭐 따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쓰시겠어요? 카카오뱅크 그냥 계속 쓰겠죠. 익숙하니까요.
근데 뭐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적 상황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안 돼, 우리는 신한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익숙한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죠. 금융의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새로운 경험들도 해보고 재밌는 것도 해보고 이러면 기존에 은행이 안 하던 걸 많이 하잖아요. 토스뱅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의 투자 대회도 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상대로 그런 걸 하지는 않지만 Z세대까지 조금만 확장을 시키면은 절약 지출 챌린지 매달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이번에 확장이 된 게 기존에는 나하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지난달에 나보다 적게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 또래들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확장을 시켜서 또 선물도 주고 포인트도 준대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금융이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은 그냥 돈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게 다였는데 새로운 경험을 주게 되면 뭐 굳이 이탈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재밌게 그냥 즐기다 보면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간 이 금융의식이라는 건 기존에는 그냥 돈이 많으면 좋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다면 알파 세대는 이거를 사실은 키우는데도 관심이 있고 심지어 뭐 모의 투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주식이지 뭐 가상화폐지 뭐 많이 듣잖아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과거보다 높겠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고 알파 세대하고 금융은 떼놓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쩐지 요새 금융권에서 조금 오락성을 가미한 그런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이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붙어 있을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금, 출금, 그냥 뭐 결제 이것만으로는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놀이, 플레이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민은행 아이돌하고 뭐 웹드라마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읽어보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충성 고객이라는 그런 이미지, 충성 고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알파 세대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의 팬슈머 마케팅도 밀도 높게 이제 소통을 함으로써 그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팬슈머 마케팅이 왜 필요하고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팬슈머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사람이 사실은 충성 고객만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고객도 같이 상대를 해야 사실 이게 생기니까. 그래서 충성 고객만 상대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충성 고객 없이 그걸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세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에 대해서 확장되는 시점에 소비 형태 안으로 들어왔고 알파 세대는 이미 확장 다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대는 눈길을 사로잡을 게 되게 많아서 충성도가 좀 떨어졌다고 본다면 알파 세대는 내 관심사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역으로 봤을 때는 충성도는 만약에 마음에만 들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자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편의점에 가시면 한 편의 매대에 그 키링 쫙 진열해 놓은 데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캐릭터 키링이나 아니면 캐릭터 제품이나 인형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팔거든요. 근데 작년의 매출 구조와 올해 매출, 상반기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편의점에서 그 캐릭터 제품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커요. 어느 정도나? 그 부분이 뭐 제가 사실 편의점을 오늘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성장세를 보면은 매년 100% 이상씩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마치 저희가 문구점 가던 느낌으로 가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세대는 가서 문구점에서 그냥 원하는 걸 고르는 거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뭐 특별한 기준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얘네는 아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짱구 키링을 사야겠다. 나 짱구 좋아해. 그러면 짱구 키링 10개를 다 모으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다 사요. 덕질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경향인 거죠. 내가 만약에 뭐 귀멸의 칼날이 좋아. 그러면 다 사요. 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 걸어놔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슈머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팬 와 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본인 의도에 맞을 때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0개 다 모으면 뭐 하겠어요? 자랑?
전시? 자랑 전시해야 되죠. 네. 어디다 전시해요? 아, SNS? 맞아요. SNS에 전시하는 거예요. 아, 네. 조금 가시욕도 이제 맞아요.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팬이면 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네. 이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키링을 뭐 전시관을 빌리긴 좀 그러니까 내가 잘 찍어서 SNS에 인증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바이럴이 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이벤트에서 바이럴 시키고 뭐 선물 줄 테니까 좀 올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바이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슈머라는 단어는 저는 그래요.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관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요. 네,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해도 우리가 먼저 좀 던져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던진다는 거는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일단은 던져놓고 반응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럼 그걸로 좀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좀 많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팬슈머라는 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떤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도 되겠지만 어떤 브랜드에 몰입을 하려면 그 브랜드가 진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신발 브랜드는 무조건 나이키야 뭐 이렇게 되려면 진짜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죠. 그 진짜 팬이 되려면 알파 세대한테는 미래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팔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제품을 살 때도 이거 되팔아야지 그러고 사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왕이면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늘 1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10,000원 되면 기분이 나쁘죠. 네, 그렇죠? 좋진 않죠. 나는 오늘 4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갑자기 핸드폰에 끼워 팔고 이러면 너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알파 세대는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경제적 그런 관념이 더 강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번개장터 같은 데 쳐보면 팔린 가격이 나오니까 시세 파악이 금방 돼요. 맞네요. 네, 그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왕이면 미래의 가치가 유지될 거를 내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키가 조던이란 브랜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알파 세대가 아이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 방어가 좀 잘 되는 가격 방어 잘 되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브랜딩이 좀 쌈박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똑같아요. 삼성도 똑같이 느끼는데 저는 삼성도 굉장히 브랜딩이 좋다라고 느끼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브랜딩에 조금 약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의 미래 가치와는 조금 다르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삼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들이 봤을 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알파 세대는 입소문보다 이제 자기 기준과 관심사에 관해서 소비를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